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발표하게 된 고유미 윤수빈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 가장 큰 회사들인 삼성과 애플 모두 처음에는 카메라 렌즈를 하나만 이용하였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카메라의 성능 향상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해 카메라 렌즈를 추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은 처음에는 디자인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다가도 성능의 향상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카메라의 개수가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배경이론을 발표하겠습니다. 텔레센트릭 렌즈란 광축에 평행하게 지준된 광선만 수집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종류의 광학장치입니다. 광축의 평행한 광선만 허용되므로 텔레센트릭 렌즈의 배율은 물체의 위치와 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원근 오류와 배율 변경으로 인해 일관된 측정이 힘든 측정 기계에 적합합니다. 텔레센트릭 렌즈와 일반 광학 렌즈의 차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텔레센트릭 렌즈는 렌즈에서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물체가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광학 렌즈의 경우 작동 거리의 변화가 센서에서 원근 오류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스타 렌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 렌즈와 플랫필드 스캐닝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반 렌즈는 그림과 같이 구면 위에 초점이 맺히는 상면 만곡 현상이 존재하여 물체 중심부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초점이 맞지 않아 정밀 가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랫필드 스캐닝 렌즈는 이론적으로는 조사되는 각도와 무관하게 초점에서의 빔 허리가 최소화되지만 실제로 빔이 각도를 가지고 입사할 시 각도에 따라 스캔되는 거리는 탄젠트와 유관하게 가속일보다 증가하므로 스캐닝을 하기 위해 돌아가는 갈바노미터의 제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렌즈의 설계를 통해 선형적인 관계로 고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나온 것이 F스타 렌즈입니다. F스타 렌즈는 플랫필드 스캐닝 렌즈에 적정 수준의 원통형 왜곡을 넣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 증가하는 현상을 상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제작된 렌즈입니다. 이때 스캔되는 거리 Y는 초점 거리 F와 골절 각도 세타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F세타 렌즈 또한 스캔 필드 외곽부에서는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정밀 가공에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이 텔레센트릭 F세타 렌즈입니다. 텔레센트릭 렌즈는 F세타 렌즈에 광학계를 추가하여 레이저를 텔레센트릭 조명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주광선이 조사 각도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공면에 수직으로 입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측정하게 될 수첩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면수차란 광축상에 놓인 임의의 물점에서 출발한 여러 평행 광선들이 상공간에서 한 점에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다른 수차들을 감소시키기 전에 먼저 보정해야 할 수차입니다. 종구면수차는 평행 물점에서 출발한 서로 다른 평행 광선들이 광축상에 서로 불일치됨을 말하는 것으로 광축상에 맺히는 서로 다른 교점들의 거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회인 구면수차는 근축 초점면에서의 불일치됨을 말하는 것으로 근축 초점면상에 맺히는 서로 다른 교점들의 거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종 구면수차와 회인 구면수차는 분석 방법에 따라 분리됩니다. 두 번째는 코마입니다. 코마란 광축 밖의 구면수차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주광선은 근축 광선에 의해 상면에 초점이 맺히지만 주변 광선은 그 점에 초점이 맺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피사체의 한 점에서 렌즈의 광축에 비스듬한 광선이 입사되면 작은 원이 연속적으로 겹쳐진 듯이 보이게 됩니다.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결쌍면의 한 점으로 화상이 맺히지 않고 한쪽으로 꼬리를 끌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혜성의 꼬리와 유사한 모양의 흐림이라 하여 이 흐림 현상을 코메틱 플로어라 합니다. 비점수차입니다. 비점수차는 탄젠셜 초점과 세기탈 초점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수차량인데요. 탄젠셜 광선은 임의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주광선에 대하여 탄젠셜 평면, 즉 Y축 방향으로의 높이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광선이고, 세기탈 광선은 세기탈 평면, 즉 X축 방향으로의 거리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광선입니다. 이러한 두 광선들에 의해 초점되는 점들이 각각 탄젠셜 초점, 세기탈 초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상면 만곡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에스티그마 렌즈는 구면수차, 코마, 비점수차가 모두 보정된 렌즈인데요. 이때 페트발면은 탄젠셜 면과 세기탈 면이 하나의 상면으로 합쳐진 것을 뜻합니다. 이 페트발면은 물체 면과 완전히 유사한 것은 아닌데요. 물체 쪽으로 휘어진 포워드 커빙 면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휘어진 정도를 표현한 수차량이 상면 만국입니다. 외국 수차란 각도에 따라 횡 비율이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시계각 베타로 들어오는 주광선에 대해 가우스 상면에서의 교점 yp와 가우스 상의 높이 yg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외국 수차입니다. 이때 가우스 상의 높이 yg는 근축 광선의 높이를 입사 높이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외국 수차는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며 표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색수차란 임의의 매질에 대하여 들어오는 광선의 파장에 따른 굴절률이 각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색수차는 종색수차, 횡색수차, 그리고 배율색수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목표 및 진행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렌즈 개수에 따른 수차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렌즈 개수가 한 개일 때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여 수차들을 기록합니다. 다음은 렌즈의 개수를 3개로 늘려 동일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앞의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한 수차를 보상하기 위해 설계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상한 만큼 수차가 달라졌는지 비교하고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텔레센트릭 F-스타 렌즈의 특성을 일반 렌즈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텔레센트릭 렌즈는 국부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DIY에 접목되어 목재, 공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공, 재단, 제작 등의 스마트한 측정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센트릭 렌즈가 스마트폰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카메라의 셀링 포인트를 이해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어려움입니다. 저희는 오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렌즈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에 단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 3가지가 주로 장착되어 있는데 어느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다양한 셀링 포인트 중 카메라 렌즈와 관련되어 올바른 셀링 포인트를 집어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극복 방향으로는 오슬로 프로그램으로 렌즈를 설계하기 전 프로그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뒤 3가지 렌즈 중 구현 가능한 렌즈의 종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의 줌 렌즈를 설계하는 방법 등을 나타낸 관련 논문 및 특허를 참고하여 렌즈 설계의 방향성을 잡고 기하광학 강의 자료 등 또한 참고하여 수차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셀링 포인트의 경우 대표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하였을 때 아이폰 카메라가 더 좋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추구하는 셀링 포인트가 아이폰 카메라의 특징과 다른 것인지 이러한 원인이 렌즈와 관련인지 알아봐야 하며 또 1억 4천만 화소까지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에서 더 이상의 고배율이 가능한지 이것이 DSLR과 같은 카메라를 대체할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분장 같은 경우
특허 및 논문 조사, 이론, 렌즈 설계, 발표, 모든 것은 그냥 2명이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같이 렌즈 설계를 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저희는 모두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임테이블은 9월 8일에 첫 발표, 22일에는 수차 이론, 10월 6일 설계 이론, 10월 20일은 오슬로 설계, 렌즈 종류를 결정하고 그 뒤로 렌즈 1개, 3개일 때 각각 실험을 하고 12월에는 앞서 수행한 실험 2개를 비교 및 분석하고 12월 8일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